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곱디고 온 단풍 든 잎들도 어느새 낙엽이 돼버린 깊은 가을밤, 한양의 어느 사대부가 별당의 뜰에 서늘한 달빛을 벗삼아 아직도 잠 못 든 여인이 서성이고 있었다. 모두가 잠든 이 깊은 밤에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들리는 낭낭한 책 읽는 소리가 오늘 밤에도 형조판서 홍대감의 무남동녀인 홍낭자의 가슴을 적시는 것이었다. 얼마 전 집안을 가로질러 안채로 가는 길에 우연히 사랑채에 머물고 있는 도령을 먼발치에서 보게 된 뒤로 홍낭자는 남 모르는 연정을 가슴에 지니게 되었으며 도령의 책 읽는 소리가 들릴 때면 그 감정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곤 했다. 오늘 밤은 이상하리만큼 홍당자의 마음에 용기가 생겨났다. 아마도 서늘한 달빛이 뜨거운 홍당자의 가슴을 방망이 찌르는지 모른다. 홍당자는 소리에 이끌려 조용히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발걸음을 도령이 머문 사랑채로 향했다. 문 앞에 선 홍당자는 자신의 쿵쿵거리며 뛰는 가슴소리가 깃전에 들려왔지만 차분히 숨을 몰아내쉬고 사랑채의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다. 방 안에는 그토록 마주하고 싶었던 정수한 외모의 도령이 흐트러짐 없는 바른 자세로 글을 읽고 있었다. 얼굴에 홍조를 띤 홍당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방문 고리를 붙잡았으나 한참을 망설였다. 그 순간 어디선가 끼익 하는 소리가 바람 소리와 함께 들려왔고 그와 동시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홍당자의 손에 힘이 가해지면서 문이 열렸으며 놀란 홍당자는 얼떨결에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도령은 뜻밖의 상황에 깜짝 놀라 즉시 귀신을 쫓아내는 충문을 외기 시작했다. 이 요망한 것, 어찌 이승의 사람을 괴롭히느냐? 썩 물러가거라. 도령님, 저는 귀신이 아니옵니다. 이 댁의 여식이어요. 이 말을 듣고 도령은 더욱 놀라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홍당자를 많이 쳐다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문객으로 있다 하나 규중의 처녀를 쉬이 대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양반가의 법도이다 보니 홍당자를 알아볼리 만무했다. 하지만 양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홍당자가 수줍은 듯 주저하다 이내 말꼬리를 꺼내었다. 도령님, 부끄러운 말씀이오나 도령님을 오랜 시간 동안 연모하였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받아주셔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일하더니 딱 이 상황이 그러한지라 도령은 순간 당황하였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말하였다. 낭자께서는 명문대가의 금지옥엽이시고 저는 한미한 서생에 불과한데 귀한 몸을 이리 가벼이 처신하신단 말입니까? 남들 눈에 띄기 전에 속히 돌아가십시오. 도령이 재차 돌아갈 것을 강권하였으나 홍당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떠나질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자 도령은 표정을 준엄하게 바꾸고 잠시 밖으로 나가더니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들어와 홍서자를 꾸짖었다. 낭자께서도 글을 읽을 만큼 읽어 고금의 예법을 모르지 않을 터 본인이 잘못하고 있음을 아실 것이오. 네, 오늘 그 잘못을 준엄히 깨우치려 하니 신뢰를 무릅쓰겠소이다. 도령은 말을 마치자마자 차가운 물을 홍당자의 머리에 뒤집어 씌웠다. 순식간에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홍당자는 화들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잃어 황급히 도령의 방을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 별따그로 돌아온 홍랑자는 부끄러운 마음에 뻘겋게 물든 얼굴은 더욱 화끈거려 왔고 그 순간을 곱씹어 떠올리다 보니 도령이 자신을 막대했다는 생각에 분한 마음이 일어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방가의 여식인 자신의 행동이 도리에 크게 어긋났음을 알게 되었고 그에 동조하지 않은 도령의 처사가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도령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이 일이 일어난 다음 날 도령은 더 이상 홍판서 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여 전날 밤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은혜를 입은 홍판서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할 것이 염려되었다. 도령은 간단한 하직 인사를 담은 서찰을 홍판서에게 전하고 그 길로 다시 고향인 경기도 광주로 내려갔다. 도령이 초라한 고향집으로 들어서자 홀로 된 어머니가 조금 놀란 듯 반갑게 아들을 맞았다. 아니 얘야, 어찌하여 벌써 돌아온 것이더냐? 혹여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아니어요, 어머니. 공부하기에는 객지보다는 어머니 곁이 훨씬 좋은 듯하여 돌아왔습니다. 도령은 조정에서 동부승지를 역임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선비의 애동아들로 인물이 출중하고 학문이 깊어 지역에서 촉망받는 수재로 이름이 났다. 이를 안 홍판서가 도령의 부친과 과거 조정에서 함께 일했던 정리를 생각해서 도움을 주려고 한양에서 과거 준비를 하도록 배려했던 것이었다. 이도령은 혹여 누를 끼칠 것이 염려되어 홍당자와의 일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고향집에서 충실히 과거 공부에 전념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에 임금이 친히 궁에서 알성시를 주관한다는 방을 보았고 그 시험에 응시하여 이도령은 장원급제하는 영예를 안았다. 임금은 친히 이도령에게 어사주를 내리며 이도령이 제출한 시권의 내용을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하였고 얼마 후 종육품의 품계를 내리고 삼남 지방의 암행어사에 제수했다. 이 여사는 신분을 위장하고 삼남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성의 고충을 살피고 관리들의 잘못을 감찰했다. 그러던 중 더운 여름 어느 농가 옆 정자나무 아래를 지나다가 잠시 쉬어가려고 앉았다. 나무 아래 그늘에서는 떡거머리 총각과 젊은이가 한가로이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그때 참하게 생긴 어린 처녀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 참 곱게도 생겼네. 떡거머리 총각이 처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자 함께 장기를 두던 젊은이가 말했다. 옛기놈 언감생심 남의 집살이 하는 주제에 최서방 댁딸이 가당키다 하더냐. 한눈 팔지 말고 마저 장기나 두 개나. 이 여사는 그늘 아래서 장기말이 오고 가는 것을 구경하다가 동네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 여사가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한 터라 근처에서 유숙할 곳을 찾던 중에 아담한 초가집에 들어갔다. 주인이 자신을 제서방이라고 소개하자 이 여사는 낮에 보았던 그 처녀의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 없는 살림이지만 인심 좋은 채서방은 손님이 멀리 한양에서 온 선비라는 말에 이웃에서 돈을 꾸고 쌀을 빌려 고깃국에 인쌀밥을 극진히 대접했다. 저녁을 마치고 밤이 깊어가도록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서방은 탁배기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겠다며 술병을 들고 일어섰다. 이 여사는 지금까지 받은 대접도 과하다며 만류했지만 기었고 채서방은 주막에서
술을 받으러 나갔다. 이렇게 사랑방 안에 홀로 남겨진 이 여사는 최서방의 인심에 흐뭇해하며 최서방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근처에서 다투는 듯한 말소리가 들리며 소란스럽더니 여인의 짧은 비명이 있은 후 후다닥 급히 뛰어가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이 여사는 본능적으로 먼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생각에 방문을 열고 소리가 들렸던 쪽으로 갔더니 딸이 기거하는 안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으며 놀라서 뛰어들어갔다. 이 여사는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아연실색했다. 최서방의 딸이 급소를 비수에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이 여사는 급히 다가가 비수를 빼었으나 여인은 아무 미동도 하지 않아 이미 절명한 상태였다. 바로 그때 최서방이 딸에게 주안상을 차리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이 어찌 이럴 수 있소? 없는 살림에 그리 잘 되었건만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최서방은 어사의 손에 들린 비수를 보고 자신의 딸을 해한 범인으로 오해했기에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자 이어서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것이 잠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 여사는 이 난감한 상황에서 뭐라 항변하려 하였으나 사람들이 이 여사를 결박하여 마당에 끌어내리는 바람에 틈이 나지 않았다. 흥분한 마을 사람들은 이 여사에게 몰매를 때려 그 죄를 물으려고 달려들자 갑자기 한 노인이 사람들을 말렸다. 여보게들, 금수만도 못한 자가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그 목숨이 어찌 일고의 가치가 있겠는가? 허나 우리가 사사로이 사람의 목숨을 거둔다면 그 또한 죄를 짓는 것 아니겠는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끌고 가서 죄를 묻도록 하세나. 현명한 노인이 이리 만류하니 마을 사람들이 행동을 멈추고 다음날 이 여사를 포박하여 관아로 끌고 갔다. 고을 원님이 동원들에 꿇어앉은 이 여사를 엄히 꾸짖으며 범행을 실토하라고 크게 외쳤다. 이 여사는 잠시 지금의 상황을 찬찬히 생각했으며 모든 정황이 자신을 범인으로 여기게끔 하고 있어 지금 이곳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또, 제 몸에 나라의 중요한 물건이 있으니 잠시 결박을 풀어주시면 그것을 꺼내 보이겠습니다. 이 여사가 이리 말하자 원님은 사령들에게 결박을 풀어주도록 하였으며 어사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어 원님에게 건네었다. 아니 이것은 마패가 아니오. 그럼 그대가 주상의 명을 받든 어사이시란 말이오. 이리 말하며 원님이 이 여사를 일으켜 세워 대청으로 오르도록 하자 이 여사가 만류하며 말했다. 사또, 저는 지금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온데 어찌 어사의 힘을 자처하겠습니까? 이 마패를 봉하여 주시고 저를 한양으로 압송해 주시길 청합니다. 원님은 이 말을 듣고 무언가 사정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사건의 전말을 적어 장계를 올리며 이 여사를 한양으로 압송했다. 사건의 내용을 접한 신료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으며 임금은 그런 인재가 필부보다 못하다니 하는 실망감 속에 어사의 사건이니만큼 형조판서가 직접 진상을 파악하도록 명을 내렸다. 형조판서 역시 이 여사에 대한 사람 됨됨이를 믿었기에 그러한 소식을 접하고 실망이 컸으며 특히나 모든 정황이 이 여사를 범인으로 지목하기에 아까운 인재가 꿈도 펴지 못하고 사그러들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더구나 직접 신문을 하니 이 여사는 그날 밤 일어난 일을 고하며 억울하다고 할 뿐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는 어떠한 단서도 없다 보니 공판서의 답답함은 더해졌다. 어두운 얼굴로 태청하는 아버지를 대하고는 딸이 그 연유를 묻자 공판서가 이 여사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밤이 되자 홍당자는 아버지가 계신 사랑채로 갔다. 공판서가 딸이 방에 들어오자 그 연유를 물으니 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 여사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 만무하오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셔요. 갑작스런 딸의 태도를 보고 공판서가 의아해서 물었다. 얘야, 규중의 아녀자가 어찌 바깥 사랑에 기거한 이 여사를 안다는 게냐?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더냐? 이 말에 홍당자는 잠시 주저하더니 과거 늦은 밤에 있었던 이 여사와의 일을 말했다. 아버지, 부끄러운 행동을 한 소녀 앞에서 이 여사는 흐트러짐 없이 꾸짖고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절대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여색을 밝힐 뿐이 아니옵니다. 이 말에 홍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갔으나 지방에서 일어난 일을 새로이 조사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허허, 내가 사람은 제대로 보았구나. 허나 사안이 궁벽한 시골에서 이루어졌고 시일도 지났으니 새로이 조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듯이구나. 아버지, 주상께 주청하셔서 이 여사를 다시 어사로 그 고을에 내려보내 자신의 무죄를 밝히도록 하소서. 죄는 그 후에 물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딸의 말이 묘안이라는 생각에 홍판사는 다음날 임금께 주청하여 이 여사가 다시 해당 고을에 내려가 사건을 재조사하여 무죄임을 스스로 밝히도록 임금의 윤허를 받았다. 이 여사는 다시 해당 고을로 내려가 역졸들에게 명하여 마을의 동정을 살피도록 했다. 여보아라, 지난번 채사방 여식에 사건이 있은 후 마을을 떠나 이사했거나 출타 중인 자가 있으면 탐문하여 구하라. 이 여사는 진범이 안면이 있는 동리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고 비록 사람을 해하였으나 타인의 이목을 의식하여 그 동리에 머물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했다. 며칠 후 남의 집살이 하던 떡거머리 총각이 그 집을 나와 마을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여사는 이 말을 듣고 과거 정자나무 아래에서 장기를 두며 제서방의 딸에 대해 흑심을 드러냈던 떡거머리 총각이 생각났다. 이 여사는 떡거머리의 인상착의를 역졸들에게 전하며 주변 마을을 탐문하라고 재차 명했다. 역졸들이 탐문을 시작한 지 한나절도 안 되어 멀지 않은 동네의 주막에 알려준 인상착의에 맞는 떡거머리 총각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당장 주포하여 관하로 끌고 오도록 일렀다. 이 여사는 직접 떡거머리 총각을 실문하였고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이 여사가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상세히 추궁하니 결국 이실직고 하였다. 이 여사는 사건의 전말을 장계에 담아 어전에 알려 누명을 벗었으며 진범에 대한 형이 집행되었다. 일이 마무리되자 이 여사는 자신에게 기회를 준 병조 판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찾아갔다. 대감, 저에게 누명을 벗을 기회를 주셔서 백골난망이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허허, 그 치사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겠구먼 그래. 이리 말하며 홍판서는 자신의 딸이 부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두 사람 간의 지난 일도 알고 있다고 하며 은근히 말했다. 여보게, 자네가 아직 홀몸이니 그 은혜를 갚으려거든 내 여식에게 평생 갚아나가는 게 어떠한가? 이렇게 홍판서가 혼담을 꺼내자 이 여사는 과거 밤에 만났던 홍당자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고 주저없이 정원을 받아들였다. 그 후 길이를 택하여 두 청춘 남녀의 혼례가 이루어졌고 신방에 마주한 신랑과 신부가 말하였다. 부인, 과거 내가 그리 무례를 범했음에도 이 목숨을 구해주시니 정말로 고맙소. 내 평생 그 은혜는 잊지 않을 것이오. 서방님, 오히려 저의 경솔함을 일깨워 주셔서 지금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부족한 저를 아내로 맞아주시니 고마울 따름이어요. 또 제가 연모하는 분과 평생을 같이 한다니 꿈만 같습니다. 이렇게 두 남녀는 서로에게 베푼 배려가 부부의 연으로 발전하였다. 남편은 평생 아내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다하였고 조심을 잃지 않으며 공명정대하게 벼슬살이를 하였다. 아내 또한 남편을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내조하여 자손 번창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